자, 우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성되는지부터 천천히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우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별거 아니에요. 수증기 있지. 자, 여러분, 수증기는 기체야, 액체야? 기체지. 그렇지. 물을 끓인다던가 뭐 라면을 끓일 때 눈에 보이는 하얀색 김은 액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던 물방울들이 공기, 즉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냉각하게 되어요. 그래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구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럼 도대체 기체 상태로 존재하던 애들이 왜 액체로 바뀌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름이 생성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일 먼저 단열 변화라고 하는 것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열 변화. 자, 우선 볼게요. 단열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부터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단열이라고 하는 것은 열의 출입이 없어요. 열 출입이 없다. 오케이? 열의 출입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단열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열의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공기의 부피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즉, 단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공기 안에 열이 나가거나 들어오는 것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부피감만 변화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단열 변화에 총 두 가지 친구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단열 압축. 자, 단어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 열이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열의 출입은 없는 상태에서 공기의 부피만 감소하게 됐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공기 안이, 전체적인 공기의 부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공기 입자들이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했겠지. 그치? 입자의 충돌 횟수가 처음보다 증가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단열 압축이 일어나게 되면 공기 내부의 온도는 더 상승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은 단열 팽창이 있어요. 단열 팽창. 자,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 것도 사전적 정의부터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열 출입은 없는 상태에서 공기의 부피값이 처음보다 더 증가한 거야. 팽창했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입자들 간의 충돌 횟수가 처음보다 감소했겠죠. 그렇게 되면은 공기 내부의 온도는 지금보다 낮아지게 될 거예요. 그쵸? 지금보다 낮아지게 되겠지. 즉,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자면, 단열 압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부피는 줄어들고 온도는 올라가는 현상. 단열 팽창은 부피가 커지게 되면서 온도는 떨어지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구름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단열 압축과 팽창이 존재하겠구나. 저 내용을 머릿속에 넣은 상태에서 구름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공기가 상승에 이루어지게 돼야 돼요. 자, 공기가 상승합니다. 자, 공기가 상승하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해요. 공기가 상승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밀도 차이. 무슨 소리겠어?
뜨겁게 가열된 공기는 부피가 팽창함에 의해서 밀도값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떠오릅니다. 오케이? 공기가 이렇게 상승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권이라고 하는 곳, 대류권을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죠. 그쵸? 즉, 위로 상승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상승하게 되는 과정에서 단열 팽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 과정에서 단열 팽창이 이루어지게 돼. 아이고. 단열 팽창. 자, 그러면 단열 팽창이 이루어지게 되면 온도가 낮아지게 됐네요. 그쵸? 오케이. 이 과정에서 공기,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 늘어났겠지. 그치? 그와 동시에 공기 내부의 온도는 떨어지게 될 거야. 질문할게, 얘들아. 이 과정을 이해 못하더라고. 근데 왜 팽창할까? 왜 팽창할까? 자, 우리 이것도 기권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공기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입자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질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력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지. 즉, 공기, 입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공기들은 다 지표면에 머물고 있어요. 근데 위로 올라가게 되면 공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누르는 압력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겠지. 그래서 공기가 쭈앙 팽창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팽창하게 되었고 부피는 증가하고 온도는 낮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배웠죠. 뭘 배웠나요?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결국에 어디에 도달한다? 이슬점에 도달합니다. 이슬점에 도달해요. 자, 이슬점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결국에 얘네들이 응결을 시작하겠죠. 이렇게 응결하게 되면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던 수증기가 액체 상태로 바뀌면 결론적으로 무엇이 생성되는 거겠습니까? 구름이 생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됐나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구름이 생성되는 원리 혹은 경우가 존재하는데 되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거든. 다른 건 다 필요 없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름 생성 경우. 다른 거 아무것도 볼 필요 없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상승 혹은 상승 기류.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되기 위해서는요, 공기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승 기류가 형성돼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상승 기류만 형성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은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들은 종류가 있어요. 그 종류에 대해서 살짝 한번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지워도 되지? 지워도 되지. 자, 그 다음 구름 2번으로 할게요. 구름의 종류. 자, 구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로 높게 솟아있고 쌓여있다. 그래서 저군형이라고 하는 구름이 존재합니다. 자, 저군형 구름이라고 존재하고요. 여러분, 저군형 구름은 위로 쌓여있기 때문에 위로 높아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많은 양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으려면은 상승기류는 강해야 한다. 강한 상승기류. 그리고 많은 양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도 어떻게 내리느냐? 소나기성 비가 내립니다. 즉,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와 쏟아지는 비가 내리게 되는 것이다. 오케이? 어떨 때? 저군형의 구름이 생성됐을 때. 그 다음은 옆으로 넓게 한 층을 담당하는 것처럼 넓게 쌓인 구름의 이름을 우리가 층운형 구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층운형 구름. 자, 층운형 구름은
상승 기류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도 돼. 그런데 그렇다고 하강 기류는 아니야. 왜? 결국 구름이 생성되려면 내가 상승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승 기류 자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약한 상승 기류일 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비는 어떻게 내리는 것이냐? 이슬비처럼 꾸준하게 내린다 해서 지속적인 비가 내리게 되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던 게 이 비라고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러면 이 비는 어떻게 내리는지 강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내리는 과정은요, 가장 중요한 게 위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위도를 구분할 수 있나요? 위아래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남쪽과 북쪽, 그걸 위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설마 중3이 네가 모르지 않겠지? 가위세경이라고 해서 가로, 위도선, 세로선, 경도. 모르면 얘기했어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비가 오는 곳 첫 번째 열대지방 한번 가볼게요. 열대지방. 자, 열대지방이나 혹은 저위도. 자, 여러분, 저위도라고 하는 것은 적도지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더운 지방. 자, 여기에 비가 내리는 경우의 이름은 병합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여러분, 병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서로 합쳐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합설에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물방울과 또 다른 물방울이 서로 더해져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저위도, 열대지방에서 비가 내리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은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거나 혹은 조금 더 높은 지방에서 여기서는 이제 중위도나 혹은 고위도 지방에서 비가 내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때는 우리가 빙정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빙정설. 이게 얼음 빙자야. 얼어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빙정설에서 강수가 내리기 위해서는 얼음 알갱이가 이제 우선 존재를 해야 돼. 얼음 알갱이. 자, 굳이 얼음 알갱이가 생성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저위도, 더워요. 그래서 높게 올라가도 더워요. 하지만 중위도나 고위도는 높게 올라가면 정말 추워. 정말 추워지기 때문에 수증기가 그대로 얼어버립니다. 즉, 그 얼어버린 얼음 알갱이에다가 수증기가 서로 달라붙게 돼. 그래서 이 친구가 내려오면서 녹아버리게 되면은 비가 내리는 거고, 녹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면 눈이 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원래 이거는 탐구 문제라고 해서 혹은 실험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름 발생 원리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이 친구는 사실 실험 문제입니다. 실험. 설명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내용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향연기는 무엇인가? 이거 자주 나옵니다. 적어주셔야 돼요. 향연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지 내가? 그렇지. 응결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응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응결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쏙 이렇게 바로 응결돼 버리는 게 아니야. 조금이라도 응결이 이미 되어 있는 친구가 있으면 더 잘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응결핵을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촉매. 촉매. 즉, 더 빠른 실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친구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실험 결과. 속도 향상.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감압 용기 혹은 간이 기압 장치라고 하는 거. 오케이? 자, 압축 펌프를 누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펌프 누른다.
자, 펌프를 누르게 되었을 때 어찌 됐던 간에 변화가 있던 없던, 흐려지든 안 흐려지든 맑아지든 더 흐려지든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되냐면은 압축 펌프를 누르게 되면은 결정적으로 공통점이 온도는 높아져요. 자,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단열 압축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즉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그 용기 안에 존재하던 공기들이 압축된 거야. 그래서 펌프를 누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열 압축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 펌프를 누른 다음에 뚜껑을 열었어요. 뚜껑을 열게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공통점은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즉 이 과정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단열 팽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어떤 과정이 있고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일단 여러분들은 다음 주까지 기압 파트 전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